해안과 바닷물이 만나는 독특한 생태계에 수많은 물고기가 하구역을 오가며 금강하구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 1990년 금강하구뚝이 건설된 이후 기수 생태계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하구에 기대어 삶을 이어온 우리의 삶 역시 변하기 시작했다. 황보, 우여, 참개, 실뱀장어 등 기수역을 오가는 종들은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다. 금강은 거대한 호수가 되면서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물 흐름은 늘어진 지 오래이다. 갯벌은 뻘이 급속히 쌓이면서 수많은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이제는 금강하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민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민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강하구에 연결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을 필요하고 이에 당사자 모두가 나서서 금강하구 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또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물 이용에 대한 우려와 갈등 그리고 서천 분단 양 지자체 간의 견해체로 인해 적극적인 대화를 찾아가지 못하는 점에 아쉽지만 앞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더욱 의미가 있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그동안의 다양한 장점과 경험과 노력하신 내용에 대해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입장은 뭐냐면요. 이 하구뚝 해수통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태보건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나 군산시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커다란 공공 의제를 발굴해서 군산과 전북도 특히 충청남도는 전북도와 같이 협력 체제를 갖추려고 조만간에 이제 그러한 협력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만은 그러한 형태로 앞으로 차근차근 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수유통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 그런 논의까지는 못 갔는데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낙동강 하구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요. 이런 논의들이 또 금강하구뚝에 대한 논의까지 같이 정부의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접하고 있는 전북, 군산, 아무튼 그 어려운 그런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 문제여서 이게 양 지자체 간에 해결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더 개입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 2017년도에 대선이 일어나서 저희들은 2016년 하고 난 다음에 3차 용역하는 것, 그다음에 하고 개발하는 거를 대선 공약에 꼽였으면 좋겠대요. 대선 공약에 이렇게 한 건도 2017년도에 대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선 공약에 확정도 되고 여러 가지를 거쳤습니다. 합동하는 모습이고요. 또 2018년도 작년에는 이제 대선 공약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도 말에 3차 용역하기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고 나면 2018년도에 또 3차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발주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가 있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 국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차 용역도 3-1단계, 3-2단계에 찢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찌됐든 3차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강연단이 영상과 가서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금강하구뚝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역민들끼리 애증도 많았고 그 다음에 다툼도 많았고 그 다음에 보는 견해도 굉장히 틀리고 해서 이 하구뚝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마다 의견이 이제 결집이 되지 않았던 그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 농민들이 걱정하셨던 금강하구의 농업용수는
지금 충남도가 노력을 해서 판교 농업 용수 공급 관련한 예타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이 금강물을 판교 쪽으로 돌려서 그 판교에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동고서저라고 해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판교처럼 높은 데다가 물을 올려서 그 물을 밑으로 쭉 그 자연 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용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그걸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7월 초에 6월 말에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 이게 수요 면적은 헥타로 나가니까 말씀드려도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어쨌든 그 용수로만 따지면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이 용수로라는 물을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한 100km 정도 되니까 금강하구뚝을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구뚝이 막히고 그러면서 점점 생태계가 변해가면서 지금 현재 김양식 어민들이 잘 알다시피 유행어 아닌 유행어, 황벽한 현상이라는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멀리서 와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고 하면서 어촌계장직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어민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면 되돌려 오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와요. 김양식 하는 어민들 특히. 그 다음에 그냥 어선업을 하는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바다에 어떤 데 이물질이 많이 걸리고 하면 그물체로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김양식 그물을 그냥 바다에 가라앉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저는 수차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촌계장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 어민들이 살 길은 바다 환경이 깨끗해야 우리 어민들이 먹고 살 길이다 생각해서 제 혼자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촌계에서 처음에는 마을 청소, 어촌계 해양 청소, 바다 청소 저 혼자 시작하니까 점점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해안가 청소하는 부분에서 대상도 받았고 그리고 어민들이 전부 다 따라줘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대의원들한테 문자를 해서 언제 합니다. 나오세요 하면 최소한 주민들 저희 어촌 개원수가 좀 많습니다. 186명인데 최소한 70명 내지 80분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어촌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양 쓰레기 대가족을 해서 해양 쓰레기를 모아놓는 적치장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주민들이 해양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쓰레기도 갖다 버려요. 근데 제가 CCTV를 저희 어촌계는 8개가 있거든요. 그걸 돌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데 엄포를 많이 주죠. 이거 돌려보면 여러분들 누가 집안 쓰레기 갖고 오고 쓰레기 뒤져보면 명함이라도 하나 나오면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다못해 집에서 그 적국 끓이는 거 있죠. 그런 찌꺼기까지 버리면 막 냄새가 ጭ끔하고 구더기 쓸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 진짜 화가 나서 못 참을 때는 제가 한 번 돌려봐서 이 사람을 적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쫙 설설도 보면서 여러분들 자꾸 모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깨끗하고 저희 송석 어촌계 주변 환경이 서초군 어느 주변 환경보다 깨끗해진 환경을 가지고 지금 어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다른 어촌계보다 수입이 많고 또 저희는 어촌계에서 그 김양식 하는데 크레인 사업이나 노조 사업을 하면서 일단 1년에 한 1억 정도 수입을 올려오면 어민들한테 다시 배당금을 돌려줍니다. 다 어촌계랑 틀리게 배당금 주니까 또 청소할 때도 남자분들만 나오시고 여자분들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자분들 나오시면 상품권이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씩 줍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많은 어촌계 회장님들이 청사 가셨는데 이제 저희 어촌계처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바다에 가져간 쓰레기는 돼가져와야 마땅한 겁니다. 하천의 수질이 어떻게 변화해
했는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명확하게 눈으로 보고 체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논에서 농사 짓다가 손에 발에 흙이 묻으면은 바로 옆에 농수로 똘에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손발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근데 이 농수로의 수질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은 딱 그 하구뚝 막으면서부터 있어요. 하구뚝을 막으면서 금강만 수질이 떨어진 게 아니고 금강으로 흘러드는 그 실개천까지 다 망가졌다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그거를 그 실개천 하천의 수질이 망가진 거를 비료 가시비 농약 과다 사용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하구뚝 막기 이전에 농약 비료 사용하는 양하고 하구뚝 막으면서 현재로 오면서 이 농민들이 농약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양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더 많이 농약을 쳤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 고독성 농약 한 번 주면은 그 약효 잔류기간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는 이런 약들. 근데 요즘 약들은 전문 약재들이 가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농업이 농사 규모들이 커지면서 약을 한 번은 안 하는데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커요. 또 농민들이 이 방제 시기를 명확하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농약이나 비료 사용량은 현저하게 줄었다. 이걸 물론 안 쓸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일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했듯이 수질이 과실이 농약으로만 나빠지는 것만큼은 아니다. 정말 큰 원인은 흐르는 하구뚝을 막은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 판단, 제 기준이지만 농촌 주택들 개량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생활 폐수들이 걸러지지 않고 실개천을 통해서 하구이 큰 돌로 강으로 모였는데 이게 바다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생활 폐수들이 마을마다 서천군내 관내 그 마을에 하수종말 처리장 되어 있는 데가 불과 몇 마을 안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농수로가 다 시멘트 구조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을이 끝나면은 농수로 파헤쳐가지고 유자관이라고 큰 시멘트 구조물을 갖다 묻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내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전 블럭에 다 시멘트 구조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원인들은 감춰두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부터 해결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골에 인구도 줄고 마을마다 빈집들이 늘어가면서 여기에다가 뭐 개발해서 좋은 시설물을 갖다 놔봐야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개발과 건설로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이제 생태를 복원해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 자연 환경을 되돌려야 됩니다. 요즘에 먹거리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농사들을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수질이 5급수로 떨어지는 이런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물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좋은 물을 공급해주고 좋은 먹거리 만들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환경을 살려야 좋은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되는
한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되고 행정에서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다가가면 아까 앞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현실통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안 돼요. 그거 하면 짬을 들어서 용사가 목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그 주민들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해수유통을 위해서 수많은 연구 용역 맡겨서 그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이대로만 시행해도 충분히 농업용수 걱정 안 하고 다른 걱정 안 하고 농사지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로 농업용수 공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냥 개인이 제가 가서 설명하면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짠물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해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 행정에서 나서야 되고 위에서 나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만들어서 해수유통 하자 이것만이 금강을 살릴 수 있다. 지하수 깨끗한 지하수 얻을 수 있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사업 더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지역민들부터 스스로 나설 수 있게 만들어야 이 학업도 열어서 해수유통하고 금강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할 수 있는 깨끗한 물 만들고 또 바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는 모습 보여줍시다. 이 하구에 대한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물은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 생각은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 물은 그만큼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좋은 물이 내가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농민들의 주장이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도작을 할 때 쌀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물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쌀값을 높게 받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하구 해수순환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두 번째로는 이 경제어종이라 하는 건데 이 민물 쪽에 뱀장어나 뭐 웅어나 참게나 이걸로 이제 농민 소득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줄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어민 입장에서 보면 이 하구 쪽은 치어들이, 그러니까 성어들이 거기에서 알을 낳고 성장하면 연근해로 나가요. 그러면 그게 어업 생산하고 이어지는 양쪽에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하구였던 거죠. 하구의 가치를 옛날에는 중요성을 몰랐다가 이제 최근에 알았던 거예요. 그런다고 이제 이 하구를 어떻게 해보려 하니까 기득권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부 부처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어민도 그렇고 공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남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구가 얼마만큼 막혀 있냐? 전국에 보면 50%가 막혀 있어요. 충남은 90%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34개의 하천 중에 6개만 대천천은 안 막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방 하천 이상의 하천 중에 90%가 막혀 있고 그 중에 이제 금강 하구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농민 어민 노력으로 되느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물관리 기본법이 생겼어요. 물관리 기본법에는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생기고 또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곧 생길 겁니다. 지금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있어요. 정부 부처에 당연직이 있고 민간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위원회 한 25명 정도 구성이 되고 정부 부처에는
기재부,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뭐 이렇게 여러 부처가 들어있어서 여기서 의사결정하는 상당 부분 이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4대강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두 지금 논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약동강도 최근에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시범방류가 15분적으로 했었던 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환경부가 이런 부분을 해수순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제도권으로 들여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이 농업용수거든요. 농업용수는 염분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염분 농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좀 전문용어로는 뭐 PS라고 하는데 ppm으로 따지면 한 35,000 ppm이 돼요. 32,000, 3만. 민물에는 한 500 ppm 많으면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변홍사가 얼마 정도까지 짓냐면 3,000 ppm까지는 지고 1,000 ppm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10배 섞여도 변홍사 짓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섞이면 우리 흔히 잔디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죠. 양파에 소금을 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수도 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파,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바닷물을 뿌릴 때 더 잘 되고 병충해도 실제 강하고 저는 농사를 짓는데 양파에 저는 소금을 항상 뿌립니다. 그리고 유엔 미래보고서에 보면 바닷물로 농업할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고 중국 같은 데는 보면 해수가지고 직접 변홍사를 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감자를 해수가지고 하고 일본은 고구마 같은 경우도 해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10%에 섞이면 상당 부분 농업적으로 활용할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쪽에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토론을 할 때는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조금 섞였을 때 농업할 수 있는 방안, 더 섞였을 때 농업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우리가 농민들도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구 쪽에는 이 지형 경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농업용수도 재활용 대상이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는 되게 보면 한번 공급하고 그냥 흘려보내죠. 사실은 끝에다가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다시 사용하도록 하면 하구의 의존도가 낮춰진다는 거예요. 하구의 물 사용 의존도가 낮춰지면 그만큼 해수순환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이제 충남에서도 얘기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 되도록 법령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계시지만 자치단체 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건 또 특별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로 이 관계되는 부처가 해수부하고 환경부가 주로 관계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확 지고 있는 데가 농림수산시입니다. 이런 쪽에 설득을 해서 제도를 이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농민이나 어민 지역민이 함께 힘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같이 전문가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런 자료를 계속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금강하구는 100억을 들여가지고 연구 용역이 최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인가 아마 발표가 되는데 금강하구 권역 전체에 대해서 해수 유통 방안도 거기에서 지금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이상진 수석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연구자가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이제 이 자리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뜻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또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일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도의원으로서 이 빨리 진행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바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져야 될 텐데 하는 책임감도 없지 않아 무겁습니다. 최근 공주보, 백제보, 세종보 개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 금강 하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 목표는 우리 해수 유통에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는 거 그냥 말씀드릴까 하다가 몇 자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세계 보호만큼이나 금강 하구에 대한 해수 유통 관련해서 관심과 대응을 함께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히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금강 하구들이 건설된 지도 30년이 지나가고 있고 건설 이후에 수질이 악화됐다라는 것을 저쪽에 농산 있는 우리 박병문 회장님, 동문철 또 바다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또 이상진 박사님께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와 함께하면서 금강에 관련된 아주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어떻든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강이 이렇게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말로는 열심히 악화되었다, 수질이 악화되었다, 뭐했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로만 할 뿐 주민들하고 그것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은 적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건설되면서 역행 침시, 또 하상 쇄골, 수질오염, 또 물고기 집단 폐사 뉴스에서 언론 보도될 때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뿐이지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공론화 작업이나 또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원했던 것도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호의 설치로 인해서 가장 농업용수로 과연 쓸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보를 위에서부터 막아놓으니까 유속이 느려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녹조 라떼라고 하죠. 녹조 라떼, 녹조가 창궐했다. 이거는 꽉 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표현은 뭐냐면 어이없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녹조 라떼라고 하고 녹조가 창궐했다라는 이 물로 과연 우리가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 제가 최근에 올라온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좀 흐리게 나와서 그런데 여기가 우리 금강 하구입니다. 하구에 조금 저기 파랗게 푸른색은 어디냐면 하구 위쪽 금강입니다. 여기는 금강 이쪽으로 올라가는 데고 여기가 생태 조류관이죠. 그죠? 이쪽은 녹조가 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뻘로 해가지고 녹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은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아까 그 사진은요.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가 7월 10일 날 기사를 쓴 거고요. 이거는 우리 정진현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진현 씨가 장항으로 흘러들어오는 농업용수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희 카톡에 올려줬습니다. 이런 물로 과연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농업용수 확보하면서 이런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금강 특위는
2018년 11월에 발족이 되었고 2019년 3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3개골을 터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궁극적으로는 해수 유통을 시켜야 된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금강특위위원들과 이상민 박사도 함께 했는데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정말 수질의 오염이 어느 정도인가, 퇴적도는 얼마나 오염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현장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군산과의 대립관계가 가장 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군산시와도 갈등보다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드시 또 차원에서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의회와 전라북도 의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를 만드는 일을 좀 해보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과는 군산 지역 단체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상진 박사님하고 최진아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남도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론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6월 13일 지난 정부 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도 이제 발족이 되었는데요. 이런 데서 얘기가 꺼내질 때마다 금강 하구에 대한 해수 유통 관련 이야기들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소통만이 살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금강 하구 생태 복원에 관련돼서 반드시 물은 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을 우리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로 군산시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동을 하거든 선거 전에 공약하면서 개방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시대요. 근데 저 금강에 대해서는 한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상암은 만근강, 동진강은 오히려 그 이후에 요새 와서 수상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근데 이 대통령이 어떤 철학 소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심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경계를 이루는 게 이제 금강 하류 요 문제를 놓고 그 개방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러면 갈등도 많고 막 서로 그냥 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제 점점 한 마음이 되어가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우선 이 논리적으로 새마을 간척 사업에 대한 기대가 전국 도민들한테 너무 컸어요. 아주 이 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이 어떤 기대, 이거는 이 정부나 그 추진하는 세력이 그렇게 홍보를 해왔고, 그 텔레비가 광고하면서 이 안방 구석까지 파고들면서 거대한 빌딩이 들어서고 하니까 전라북도 사람들은 이거 뭐가 돼도 되겠지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1992년도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들어간 돈이
한 2조 조금 넘어요. 2조 몇천억입니다. 근데 이 저 4대 강남 사업은 22조 원을 이 4년 동안에 퍼부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상황은 관측 사업은 연간 작년에도 2천억 좀 넘게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1,000억 원 미만으로 있었고 1,000억 원대 가장 많았을 때가 한 3,000억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방주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사람으로 차츰 깨달아 가고 있고요. 제가 고향이 부안인데 지난 봄에 부안 동시라는 지역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60%가 넘게 해수통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어민들 그쪽에 가면은 다 상황 때문에 다 망했다. 지금이라도 타야 한다. 100번에 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옛날 금강하고 만경강하고 동진강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어장을 형성하면서 이 서천이나 좀 군산 또 부안 아주 교류가 잦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면 저 개화도 그쪽까지 가서 전어를 잡아가지고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이 배에다 다 싣지 못할 정도로 잡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도개가 없을 때는 서로 같은 그 생활권이었거든요. 삶의 터전이었고 근데 그게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다 포구 마을이 텅텅 비고 옛날에는 아주 반응 이 자식 대학 갈 지금 하는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유령 마을에서 이 노천이는 결국 줄어들고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나 이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공감대가 더 큰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전북 쪽하고 우리 충남 이쪽 강북, 강남 충분히 소통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조천동 상가 최정수 신부님이 와 계시거든요. 지금 최근에 전라북도에서는 새마을 해수욕장 전국 도민 행동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상분들도 만나고 있는데 같이 이 서천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새마을도 유통, 해수통 시키고 이 금강 하구축도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같이 그분들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려면 뭐 장해지고 앞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목소리도 높이고 그렇게 나가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강을 갔더니 제가 여지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금강 변해는 물론이고 단산천이나 광암천이 좀 만나는 그 한류 지점은 더 심해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12년 공교롭게도 12년도 그 전에 2009년도에 처음 서천군에서 그때 당시에 국토 해양부였어요. 그때는 국토부하고 해양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건의를 한 게 2009년도에 그러면 건의한 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럼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2012년도에 우리가 서천군에서 열심히 이제 해수욕을 해야 된다고 본격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군산하고 전라북도의 그 갈등으로 발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냥 손 놓고 있기는 안 된다. 지금 낙동강도 아까 그 보셨죠? 그 지난한 행동과 지난한 많은 일들 엄청나게 많이 노력이 기울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사실 서천군에 일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전면 서천군 어민회장님과 같이 다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서천에 산다 해서 했는데 그리고 서천군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같이 합시다 했더니 아까 얘기한 그 용역 100억짜리 용역이 있거든요. 그 결과를 올해 나오면 그때 가서 보겠다. 그리고 오늘 또 교수님 와서 축사라도 해달라 그랬더니 또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의 입장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군에서 지금 2010년도, 11년도 그때 했을 때 그 이후에 뭐 했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은 지금 그 중앙정부에 대한 처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서청군 내부에서도 금강 하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지역에서 세워봐야 돼요. 금강 하구가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낙동강하고 다르고 영산강하고 다르잖아요. 또 지금 금강 하구도 있지만 또 해상면입지 있죠. 유구도 거류제 있죠. 또 해상 고개 있죠. 다른 지역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잡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오늘 답답해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 좀 가자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로드맵은 글쎄요. 저도 노력을 하는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뭐 군사 쪽에 에서도 오시고 또 어민회도 찾아가서 만났어요. 부산 쪽. 그리고 하고 해서 과거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있는 시장도 좀 바뀌고 시대도 많이 변하고 해서 2012년도 그 당시에 갈등으로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협력의 관계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서로 대화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그 갈등 때문에 사실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군산에 있는 시민단체, 어민단체, 소천에 있는 어민단체, 시민단체 같이 연대를 해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 더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시작을 했는데 저 여기 보니까 서천군 수협, 서부 수협이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수협은 제가 엊그제 행사하는 데도 쫓아가고 막 쫓아다니는데 몇 분 통화하고 그 밴드들의 입장을 이렇습니다. 본인들도 다 이거 해수욕을 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찾아가서 같이 지금의 우리 창립대회 이후에 국민과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좀 이 조직을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농업연수, 공업연수에 대한 그 이용이 이걸 못 쓴다, 이제 침해가 된다고 하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에 대한 설득은 분명히 해야 되고 이걸 행정이 나서야 돼. 사실 제 평론을 좀 쉽게 가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민들을 좀 설득을 해서 이 해수유통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무슨 지장 없어요. 이거를 계속 해줘야 농민들하고 같이 연대가 되죠. 그래서 서천군이 지금 뭐 제가 보기엔 제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서 또 설득을 같이 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겠고 많이 힘을 좀 같이 모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또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인한 또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자연으로 돌려주고 우리가 물이 용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그 금강하구 생태보건위원회가 창립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힘을 합할 때만이 어떤 큰 힘이 나오는 거고 결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앞에 토론자분들 토론해 주신 거 감사히 잘 들었고요. 우리 모두가 좋은 기대를 하면서 힘을 합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구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수질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계속 물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녹조, 여러분들은 녹조라고 하시는데 녹조 정확하게 녹조가 아니고 남조류라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남조류에는 마이크로 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그 독성물질은 청산가리의 100배라고 합니다. 일본, 독일에서는 그 남조류로 지은 농산물에서 독극물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왜?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농산물의 문제까지 퍼졌을 때는 더 큰 재앙으로 닥칠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생태보건위원회가 꾸려지고 저는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셔야만이 정부에서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정말 우리 인류를 위협할 만큼 이 수준이 됐는데 그 원인들이 바로 이런 자연들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 자연이 반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게 큰 생명체인데 함부로 계속 어딘가를 죽이면 그 파장들이 자연이 가만히 있지 않고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 재앙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 위원회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방도 해수욕도 금방도 해수욕도 연구해서 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하부의 보건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 법을 해놨는데도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꼭 필요하고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있다. 아까도 그 충남하고 전북도 있지만 하구토 중심으로 환경부, 해수부 이런 거 같이 있어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5개 기간 하지만 5개 기간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월등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야 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저희들 2012년도에 같이 3대강 그 해수유통 추진 협의회를 만들어서 좀 정체됐다가 또 우리 낙동을 또 그렇고 이렇게 이제 또 다시 해서 3대강 아니면은 뭐 세만도 우리 같이 합쳐서 하구를 같이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 협의회에서 자주 만나고 토론하고 해서 좀 우리 같이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더더욱 오늘 이제 새로 이제 건강히 이 추진 생태보건협의회 추진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건강에도 꼭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언제든지 달려고 언제든지 힘을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생태보건, 건강하구뚝이 열리는 그날까지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좋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